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임종수입니다. 이번에 2022년 2월 달에 이제 임종수의 STM32 쿼텍스 M 완벽 활용서를 볼륨 1을 갖다가 이제 책을 갖다 출간을 하였는데요. 이제부터 여러분이랑 같이 이제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인베디드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어, 강의를 하면서 자신 지식을 갖다 공유하는 식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의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계속해서 내용을 갖다 이어갈 건데, 이번 강의와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들은 다 몽땅 다 이제 그 C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C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충실히 알고 계신 분들은 이번 1, 2, 3 강좌는 빼고 들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번 강의의 그 목표를 보면요. 기본적인 C 언어에 대한 학습을 세 강좌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STM32 MCU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과 내부 구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기적인 특성, 그 다음에 각종 페리퍼럴에 대한 그다음에 회로를 갖다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다음에 아트웍, 심지어 아트웍은 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제 관련된 보드들을 다 제가 직접 아트웍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지식과 경험을 갖다가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품들이 많이 소개가 될 겁니다. 뭐 ADI나 TI에서 있는 부품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력 미터링이나 아니면 전력 측정하는 것들이죠. 품질. 그 다음에 전기 화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때 소자들에 대해서 그 ST 마이크론을 MCU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인터페이스를 하고 활용하는지, 회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그래서 하나의 완성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도록 같이 기술을 공유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IL이나 케일, 그 다음에 큐브 아이디,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제 사용 방법을 갖다 학습하게 될 것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STM32 라이브러리 구성은 어떻게 생겼고, 근데 단순히 그래서 큐브 MX에서 생성되는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코드에 대한 구조를 이해를 하면서 각종 이제 변형된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강좌에서 여러분들께서 얻을 수 있는 또 큰 이점 중에 하나는 그 윈도우즈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직접 다룬다라기보다도 이 윈도우즈 프로그램이랑 MCU가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시업에 가보시면요, 여기 이쪽에 다 이제 강좌를 올릴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윈도우즈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제가 비주얼 C로 이제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게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MCU랑 통신을 하면서 MCU랑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통신에 대한 규약, 약속, 전송 프로토콜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코딩을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MCU로 코딩을 하면 LED가 깜빡이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게 데이터 이렇게 넘어올 거예요. 실시간에 따다다. 그리고 여기 실시간에 이렇게 쭈르륵 찍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코딩이 실제 나가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그 정도까지 같이 지식을 갖다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제 회로 해석이나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번 이제 첫 번째 강좌에서 다룰 내용들은 이제 C 언어에 대한 간단한 내용, MCU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갖다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들을 갖다 깔고서 그 다음에 이제 C 언어에 대해서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C 언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다 이거예요. 뭐 내가 뭘 구현하고 싶은 이론이 있어요. 모토를 돌려야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매트랩이나 시뮬링크 이런 것들로 갖다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봐서 알고리즘 개발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서 이제 C 언어로 이걸 갖다가 구현을 해가지고 보드를 만드는데, 이제 보통 이제 보드는 이제 회로 설계는 오아크들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트웍은 이제 페이지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알티움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품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아트웍이 끝났으면 녹색 기판이 만들어졌죠. 이것을 PCB 기판이라고 하는데 이 PCB 기판을 갖다가 위에다가 이제 부품들을 얹어 놓는 걸 갖다가 이제 SMT 친다라고 하죠. 그래서 SMT 하는 업체에다가 이걸 맡기면 하나의 완성된 제품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드를 받았으니 이제 기능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갖다 계속 얹어 놓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갖다가 동시에 수행해야겠다. 동시라 말하는 말은 좀 뭐하긴 하지만 어쨌든 정해진 시간 구간 내에서 여러 개의 일들을 갖다가 다 돌리겠다. 멀티타스킹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RTOS, 리얼타임 OS인 이제 마이크로 CS나 무료인 프리 RTOS를 갖다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윈도우처럼 이렇게 다양한 이제 GUI를 갖다 구현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리눅스나 아니면은 이제 윈도우즈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제 구현을 하는데 인베디드 프로세서라고 보통 하면은 이제 요까지 제가 알기로는 요까지가 맞지 않나. 그래서 마이크로 COS 왜냐면 이 마이크로 COS는 키켜봤자 1, 2kB밖에 안 되는 OS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좀 규모가 커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대부분은 요 정도 수준에서 많이 제품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수준으로 갖다 알아두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고 우리는 RTOS는 이제 볼륨 2에서 이제 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책이 현재는 볼륨 1이기 때문에 요까지만 우리가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CPU랑 하고 MCU하고 DSP. 예전에는 이제 CPU, MCU, DSP를 많이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DSP는 FFT를 구현할 때 비트 리버스 프로세싱이 하나의 어셈블리 명령으로 존재하면 DSP네.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썼거든요. 그 다음에 ADC나 DAC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 그럼 MCU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거의 속도도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런 구분이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MCU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게 경계선이 애매모호해졌다. 워낙 이제 고속화되다 보니까요. 공정실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예전에는 각 제조사마다 자기만의 코어 명령어를 해석하는 코어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CPU로 만들어서 팔았었는데 지금은 암사에서 만든 코아텍스라는 코어를 갖다가 다 그냥 그걸 라이센스 피를 주고 사가지고서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잘하는 주변 소자들을 갖다 페리퍼럴 붙여가지고 MCU로 파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ST 마이크로나 NXP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 PC를 갖다 사가지고 프리스케일이었죠 예전에. 이거 갖다가 예전에 모토로라였고요. 요거 갖다 사다가 지금 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은 이제 또 코아텍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 싸고 경쟁력이 있게 빠른 그 소비자 요구를 따라갈 수가 있다 보니까. 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 나오는 코어나 인터럽트 컨트롤러, 주변 장치, DMA 주요 용어들을 갖다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이 얘네들 용어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하면서 이제 구현해 나갈 거예요. 코어라는 거는 간단하게 해석해서 명령어를 해석하는 겁니다. 더하기 해라, 빼기 해라, 뭐 어디에다 저장을 해라, 어디 있는 걸 읽어와라 하는 어떠한 명령어를 갖다가 해석해주는 걸 갖다 코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디지털 논리 시간에 코어를 갖다가 이제 모리스 만호책 같은 데 보면 나와 있어요. 이제 코어라는 그 명령을 해석한다는 걸 로직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래서 이제 심직진수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 심직진수에 맞춰서 이거는 더하기로구나. 이거는 빼기로구나. 이건 뭐 하라는 거구나. 하고 명령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로직을 갖다가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레벨의 어떠한 이제 전자회로를 구성하는 이런 걸 구성돼 가지고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인터럽트 컨트롤러라는 것은 코어나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 이제 라인 바이 라인 클락에 맞춰서 하나씩 해석하는 걸 코어라 부르고 이거 동기적 그 수행입니다. 근데 이 클락 바이 라인 코어가 해석하는데 뜬금없이 뭔가 일을 하라고 들어오면 그놈이 우선순위가 높거든요. 대신 얘는 얘가 코어가 동기적으로 읽던 거를 갖다가 깨고 일로 들어오니까 비동기적으로 발생한 이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코아텍스 A나 R 같은 경우는 인터럽트 컨트롤러 예전에 ARM7, 9도 자기 인터럽트 컨트롤러는 각 제조사가 갖고 있는 걸 썼어요. 근데 코아텍스 M 시리즈는 MVIC라고 해서 네스트 벡터 인터럽트 컨트롤러라고 코어하고 MVIC를 같이 팔아요. 그래가지고서 모든 제조사들은 또 동일한 MVIC라는 인터럽트 컨트롤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동일한 인터럽트 컨트롤러를 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호환성이 좋아집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 장치라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페리퍼럴들입니다. 뭐 UART라든지 아니면 I2C, SPI, 오디오 하는데 필요한 I2S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명령어 코어가 명령을 해석을 했다. 그럼 이제 그걸 갖다가 수행할 그런 페리퍼럴 인터페이스들입니다. 요거를 통해서 다른 소자들이랑 연결돼 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이제 코어가 해석한 명령어를 갖다가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DMA는 이제 코어가 명령어를 갖다가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단순히 데이터를 메모리에 적재하고 페리퍼럴에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것들은 코어가 나서지가 않고 DMA 컨트롤러가 대신하는. 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코딩을 하면서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하나 알아두실 것은 모든 프로세서들은 번지가 바이트 단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번지는 내가 쓰는 CPU가 뭐 8비트, 16비트, 32비트 뭐 상관없이 항상 그 어드레스는 바이트 단위로 한다. 이걸 갖다가 알아두시고 또 ARM 프로세서는 뭐 썸모드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32비트라고 보고 그래가지고서 32비트 프로세서다라고 하면 그 32비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명령어가 차지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32비트만한 크기로 명령어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비트를 한 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워드를 갖다가 32비트 프로세서 예를 들어서 내가 16비트 프로세서 쓴다? 그러면은 이제 한 워드는 뭐예요? 그러면은 16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워드다. 이 워드라는 게 C 언어에서는 INT, int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int의 크기가 32비트 프로세서에서는 이제 32비트가 되는 거고 16비트 프로세서에서는 16비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t의 사이즈가 4바이트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사용하는 프로세서 코어에 따라서 틀리다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30비트 프로세서는 그럼 결국은 30비트 4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이렇게 덩어리 4바이트 단위로 접근한다. 이런 걸 갖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전통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명령어하고 데이터를 갖다 따로 구분해서 버스를 구성해 놓으면 이렇게 공유하는 것보다는 빠르겠죠. 대신 얘네들은 이제 이 고속도로가 더 늘어난 거기 때문에 회로선이 더 많아지니까 서로 간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요즘 뭐 공정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없이 어찌됐든 모든 그 프로세서들은 ARM9 이후 버전부터는 다 하바드 구조.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세서들은 다 코어가 다 이제 이런 하바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스트럭션하고 데이터 버스가 구분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실 거는 이게 상식입니다. ARM7, 9, 11 이렇게 갖다 13 가지 않고 ARM사에서는 이름을 코아텍스라고 바꿨어요. 그 다음에 A 시리즈, M 시리즈, R 시리즈. 결국 ARM이 되는 거겠죠. A 시리즈는 고성능, 어플리케이션 쪽에 쓰는 거고 M 시리즈는 일반 산업용. 그래서 200메가 정도까지 최대 요 정도 쓰는 거에 코텍스 M이고요. 그다음에 기가 단위가 이제 코텍스 R A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 사이즈가 R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다 A 시리즈, 그다음에 일반 산업용은 다 M 시리즈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모든 들고 다니는 뭐 모바일 프로덕트의 90%가 다 ARM 코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말을 하려고 하면 한국어 국어사전이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언어로 짰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언어로 짠 걸 갖다가 암코어가 이해를 하려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명령어로 그 시언어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누가? 컴파일러가. 자, 그렇게 바꿔줬다라고 했을 때 그 명령어들이 모여 있는, 다시 말해서 명령어들을 갖다가 쫙,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어사전처럼 영어사전처럼 이렇게 쫙 나열해 있는 그 명령어들의 집합, 인스트럭션, 셋,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암사에 가면은 이제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아텍스 M 시리즈, 코아텍스 시리즈는 버전 7 아니면 버전 8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키텍처 버전 7의 코아텍스 M 시리즈가 3, 4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코아텍스 M3, M4.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셈블리 코드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아키텍처 인스트럭션 셋의 버전 7을 갖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주 자세한 디테일한 문서는 따로 얻으셔야 될 거예요. 이건 일반한테 이렇게 공개하지는 않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삼성에 있을 때는 이걸 갖다가 자세한 레퍼런스를 받았었는데 그때만 해도 다 받았는데 나와 보니까 이게 그거는 따로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어셈블리 코드에 대한 내용은 볼륨 3 나중에 나올 책에 예전에 썼던 제 기초편 거기에 있는 내용과 부트 코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 해서 볼륨 3를 갖다가 기획할 때 거기에 첨가할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인스트럭션에서 보면은 이제 코어에 대해서는 시스코하고 리스크 구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보통 이제 암 시리즈는 리스크 구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이래 적은 명령어의 개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이제 파워가 소비가 적죠. 그래서 이제 그 얘네들은 이제 보통 이제 시스크 구조인 예전에 그 데스크탑 보면 팬이 엄청 크죠. 근데 리스크 구조는 그렇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RM 버전 7이죠. 아까 얘기했던 버전 7입니다. 7의 M 아키텍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sum2하고 sum 인스트럭션, ARM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제 32비트 프로세서로 갖다가 얘가 동작하는구나.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버전 7 M 아키텍처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한 가지 주의할 건 MMU가 지원되지 않는다. 요것만은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홍길동한테 편지를 보내려고 한다. 그러면 지구상의 많은 나라 중에서 한국에서 서울에서 마포구에서 공도동으로 이런 식으로 갔다가 메모리가 32비트면은 그 많은 기가바이트 단위의 범위 내에서 거기에서 이제 내가 특정 번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걸 갖다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내가 원하는 특정 번지를 접근하려고 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이라는 데에서 이 많은 넓은 공간을 갖다가 32비트 어드레스 공간을 갖다가 이제 세그먼트와 페이지 단위로 하드웨어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닛을 통과하면 금방 이제 그 해당 번지를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있어야 리눅스나 윈도우즈처럼 버추얼 어드레스를 갖다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어드레스는 이 MNU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면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코텍스 M 시리즈에는 안드로이드 같은 리눅스 기반이나 아니면 윈도우즈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없다예요. 왜냐하면 MNU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RTOS 어떤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 쓰지 않는 이런 데에서만 코텍스 M 시리즈 사용할 수 있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명령어 C어를 짰어요. unsigned 차에 12, 변수 10을 넣어라. 그럼 이걸 C나 C++ 컴파일러에서는 이걸 갖다가 어셈블리 코드로 갖다가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ind라는 변수에 12를 할당하라는 거니까는 요렇게 되면 이걸 갖다가 이제 12가 뭐예요? 그러면 C죠. 그걸 갖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어셈블리 코드로 갖다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 컴파일러가 이렇게 만들면 이 어셈블리 요것이 바로 이제 32비트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명령어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C 언어로 작성을 하면 C나 C 컴파일러가 이걸 어셈블리 명령어 아까 얘기했던 버전 7 아키텍처에 있는 그 명령어 요게 버전 7 아키텍처거든요. 그 명령어의 무브 명령어에 맞추는 거예요. 요거는 요 무브 명령에 맞춰야 되겠구나 해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게 거기에 보면은 버전 7은 거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F잖아요. F.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구성이 돼서 이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작성한 건 이렇게 32비트로 갖다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요게 명령 코어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C 언어는 사람이 보기 쉽자고 만든 거고 실제로 코어는 항상 0101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컴파일러하고 그 다음에 링커를 통해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해서 0101로 바뀌면 요게 코어한테 넘어가서 이걸 갖다가 해당하는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다른 또 그 프로세서를 갖다가 코어를 사용한다고 치면 그럼 이제 암 버전 7이 아니라 다른 거겠죠. 그럼 그거에 맞춰서 또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때마다 컴파일러는 또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덧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덧셈 명령 이걸 또 OP 코드라고 합니다. 요게 그 인스트럭션에 있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더한다 R3, R1 그래서 더해 가지고서 만들 때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32비트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썸 모드일 때는 이제 16비트가 되겠죠. 아까 전에 이제 얘는 이제
암 모드, 썸2 모드에 32비트가 됐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32비트로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케일만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케일에서 C언어를 작성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C 컴파일러가 이걸 갖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령어의 지표에 맞게 오브젝트 파일로 각각의 C 코드를 각각 오브젝트 파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어셈블리 코드도 오브젝트 파일로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가 있다. 그럼 라이브 파일도 만들어서 얘네들을 갖다가 하나의 실행 가능한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뭐 ELF나 AXF.out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들어 주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이 컴파일러가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C 언어 문자화되어 있는 걸 갖다가 그 암 버전 7에 나와 있는 010인 인스트럭션 셋으로 맞췄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코어는 그걸 갖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코어만 알아들을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MCU가 내부 메모리는 얼마큼이고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걸 갖다가 이 지금 준 명령어들을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이 실행 이미지로 만든 이 친구가 내가 사용하는 MCU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리소스랑 자원이랑 내가 선택한 MCU. 그거를 갖다가 맞춰주는, 이 오브젝트를 파일을 만들어 실행 이미지로 그걸 맞춰주는 게 링커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링커 에러가 떨어졌다? 그럼 현재 사용하고 있는 MCU와 맞지 않은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링커 스크립트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얘네들은 뭐냐면 MCU는 지금 현재 링커는 지금 어떤 MC를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메모리를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하시면서 여기는 힙 공간, 여기는 스택 공간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 주면은 링커는 그걸 참조를 해가지고 얘네들을 갖다가 실행 가능한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케일이 됐건 뭐 IR이 됐건 뭐 큐바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실행 이미지 만들 때는 항상 이렇게 컴파일러와 링커의 조합으로 실행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AXF 파일이나 ELF 파일 얘네들은 C 언어에 관련된 문자 기반의 디버깅 심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고 뭐하고 할 때 디버깅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실제로는 이거는 우리가 보자고 디버깅 하자는 거지 코어는 이런 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단순히 그냥 아까 있던 그 32비트 0101만 모아놓은 바이너리 파일 아니면 그것이 어느 번지에 어떻게 가라 하는 기본적인 헤더만 집어는 헥사 파일로 변환해 주는 이런 유틸리티들이 있어요. 케일만 있는 게 아니라 IR이며 다른 모듈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의 조합으로 최종적으로 헥사나 아니면 완전히 0101만 있는 바이너리 그러니까 별표.bin 이렇게 파일이 구분이 된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와 변수 그리고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떤 메모리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메모리 공간에다가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나 아니면은 명령어들을 집어넣죠. 근데 이 데이터나 메모리 데이터나 아니면 명령어들이 바로 코어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중간에 다 범용 레지스터로 일단 들어와서 얘네들을 갖다가 코어가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데이터도 여기다 놓고 해서 이걸 갖다 넣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명령어랑 같이 해가지고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용 레지스터로 갖다 데이터를 갖다가 옮겨놓고 그해 가지고서 그에 따른 명령어들을 갖다가 처리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들은 어디로 들어간다? 이렇게 범용 레지스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명령어들이랑 같이 명령어들이 이런 메모리에 있는 걸 갖다가 레지스터에 저장된 걸 이용해서 한다. 이 레지스터들은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번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요 놈만 보시면 되는데 C 언어 할 때 우리가 변수 선언하잖아요. 그 변수 선언을 할 때 변수가 이제 저장되는 공간을 스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메모리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이 어드레스, 로우 어드레스. 내가 지금 선택한 MCU의 메모리가 막 32kB다 얼마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하이 어드레스부터 로우 어드레스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면 스택 포인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장하면 스택 포인터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돼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쭉 쌓였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데이터를 뺄 때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빼야지 요걸 갑자기 뺄 수는 없는. 요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또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C 언어를 갖다 할 때 변수 선언, 상수 선언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다 스택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C 언어를 할 때 스택이 없으면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힙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메모리 공간 내에 자유 메모리 공간을 갖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멜록이라는 함수를 갖다가 필요한 만큼 딱 떼어서 쓰다가 다 썼으면 다시 반환해주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대부분 저는 인베드 프로세스 할 때 이 멜록을 안 씁니다. 왜냐면 어차피 공간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멜록이라는 친구가 자기가 내가 원하는 메모리 공간을 힙 공간에 찾아내려고 들면은 이 찾아내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 찾아내는 시간이 얼마큼 걸린다는 걸 확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메모리 자체가 많지도 않고 대부분 인버드 프로세서가 그래서 얘 자체도 또 코드를 요구하고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그 스택 하나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어쨌든 멜록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갖다가 가져다가 쓰다가 다시 되돌려주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스택은 C 언어로 갖다 내가 변수나 선수 선언해서 사용했으면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반환해주는 이런 프리와 같은 이런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수와 변수를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건 명령어하고 데이터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령어나 데이터를 갖다 모아놔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네, 부트로더라는 거는 이제 거기에서 리셋을 딱 쳤을 때의 시작,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돌릴 수 있도록 C 언어 같은 게 메인이죠. 그래서 메인이라는 걸 갖다 호출하려면 스택 잡아줘야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준비 운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보통 이제 어셈블리 코드로 작성을 하는데, 이 부트로더가 바로 메인이라는 함수, C 언어의 시작 함수를 갖다 호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 변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함수에 대해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 하는 게 낫겠습니다.